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할지, 치료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지혈증약, 부작용이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약 먹으면 근육통이 온다던데요. 간 수치가 올라간다던데요.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은 근육통, 간 효소 상승, 그리고 드물게 횡문근 융해증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약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육통은 정말 약 때문일까요? 스타틴 치료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근육이 조금만 아파도 약 때문인가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상 연구인 스톰 트라이얼에서는 건강한 성인에게 스타틴과 가짜약 플라세보를 각각 투여해 근육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약을 복용한 군에서도 약 4.6%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CTT 콜라보레이션 메타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는 스타틴과 플라세보 간 근육통 발생률 차이가 매우 작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육통이라는 증상 자체는 약을 먹지 않아도 흔히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해도, 감기에 걸려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근육통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통증조차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투약으로 인해 근육통 증상이 더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약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도 매우 드물며 한참 약 잘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몇 일간 근육통이 오는 증상 가지고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점은 부작용이라고 믿을 때 실제로 본인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 시행된 샘선 트라이얼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근육통 때문에 약을 중단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상황을 번갈아 경험하게 했습니다. 스타틴 복용, 가짜약 복용,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음. 이렇게 투약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통 증상의 강도는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와 가짜약을 복용했을 때 거의 동일했습니다. 즉 많은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근육통은 약의 양미작용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결국 스타틴 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큰 문제 없이 복용을 지속했습니다. 간 수치 상승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간 효소, AST, ALT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면 유의미한 간 효소 상승은 약 1% 미만에서만 나타납니다. 또한 대부분은 일시적인 변화이며 약을 중단하지 않아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간 수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쉽게 변합니다. 음주, 비만과 지방간,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감염 등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간 수치가 변할 수 있는데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모든 변화를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단순한 수치 변화만으로 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정도로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는 또한 매우 드문 편입니다. 스타틴 치료가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새로이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도가 약 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뇨 발생 위험도는 당뇨가 생길 사람이 더 빨리 생긴다는 이야기지 아무나 당뇨병이 다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함량으로 고지혈증 약을 투여하였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고함량의 고지혈증 약을 투여받다 보면
당뇨병이 10년 뒤에 생길 사람이 9%, 빨리인 9년 뒤에 생긴다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정도가 아닌데다가 당뇨병은 안 오게끔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타틴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을 약 20에서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작은 위험 증가와 매우 큰 심혈관 예방 효과 사이의 균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포기하면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해 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약을 중단하거나 시작 자체를 못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단순히 약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작용이 있다면 방법은 다양합니다. 약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른 스타틴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 같은 대체 약제도 있습니다. 즉 선택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지혈증 치료를 포기하고 심대혈관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레짐작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입니다. 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작용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다가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약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학은 가능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지혈증 치료는 그 위험을 미리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에서 들은 막연한 공포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스스로 판단해 약을 중단하기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정보와 균형 잡힌 판단이 결국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